안녕하세요. 문제풀이반 강의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본 강의들 다 동영상 들으시고 지금 문제풀이 들으시는 거죠? 문제풀이는 일단 기출문제 정리하고요. 기출문제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니까 기출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저희 교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타이틀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한 1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40개 이제 교재 내용 중심으로 이제 140개 구획증후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문제풀이반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5월에 모의고사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할 때는 교재 외에 제가 약관 부분을 한번 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고개 진단 기준이 약관에,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도 진단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약관상에 이러한 상태가 되면 보험금 지급하겠다라고 진단비 약관이 있어서 그 진단 기준이 출제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관 부분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약관에서 심근경색증의 진단 기준이나 이런 거 진단 기준을 좀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할 거고요. 하고, 제가 이슈적인 부분이 꼭 한 문제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메르스가 막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법정 전염병이 출제가 됐어요. 법정 전염병은 본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전염병을 정하고 있는 게 바로 법정 전염병이고, 그런 이제 전염병이 막 유행을 하면 메르스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걸려서 막 죽을 수도 있고 하니 법적으로 정해놓고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전염병이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어쩌면 지금 미세먼지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5월까지 심할 거래요. 그래서 5월까지 미세먼지가 심하고, 출제가 이제 8월에 저희가 2차 시험이 있으니 미세먼지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호흡기가 좀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폐암이라든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쪽하고, 그리고 기관지염이나 호흡기계의 해부학적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 출제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미세먼지가 좀 이슈하고 관련돼서 호흡기계 쪽이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관건은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시면서 2014, 15, 16, 17 출제 경향을 보시면서 좀 출제위원이 도대체 어느 과 의사선생님 들어가셨는지 그것만 좀 알더라도 시험 문제를 좀 찍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대체적으로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전공 과목이 있으시잖아요. 슬관절 전공하시는, 슬관절만 보시는 선생님, 견관절만 보시는 선생님, 막 이렇게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이제 만약에 정형외과 선생님이 들어가셨다 그러면 본인이 슬관절을 주로 보는 의사다 그러면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나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어느 과 선생님이 들어가시는지만 좀 알아도 시험 문제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충분히 공부하고 찍기도 찍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풀이는 교재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호흡기계 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호흡기계 쪽 문제를 좀 낼 거고, 그리고 그 외에 기출문제 경향, 출제 경향 분석해서 모의고사 시험 문제 낼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찍다 보면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를 잘 하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잘 전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면서 뭐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메일을 아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이제 게시판으로 문의글 한 건 올라왔는데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반드시 저한테 메일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제풀이반 진행은 그렇게 할 거예요. 기출문제랑 교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타이틀 뽑아서 진행할 거고, 그러면 기출문제 일단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들 기출문제들은 한 번씩 다 보셨죠? 기출문제는 보시면 2014, 15, 16, 2017 이렇게 4개년이 출제가 됐고 보통 10점짜리 1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근데 질병이 상해부터 갈게요. 상해가 6개, 질병이 4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시면 지금까지 2014, 15, 16, 17 이렇게 해서 상해가 24문제, 질병이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겠죠. 그래서 기준에 이제 그 신체 손해사정사로 시험 문제가 통합된 이후에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상해 부분 갈게요. 첫 번째로 골절 합병증. 그죠? 골절 합병증 정리 안 했으면 어떻게? 시험장에 시험 보러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골절 합병증이 8문제, 24문제 중에 8문제, 3분의 1이 골절 합병증에서 나왔어요. 매년 2문제에서 3문제가 상해 골절 합병증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치료, 제가 치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의 치료 방법, 치료는 어떻게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할 거예요. 뭐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써라 내지는 관절내 골절에서 골절편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났어요. 그 문제가 4문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족근간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래서 마미총 증후군의 진단명은 뭐냐, 치료는 뭐냐, 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한 이것도 8문제 정도 해서 3분의 1 정도 그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척추, 상지, 하지. 저희 교재가 뭐 골절 외상학개론 그래서 막 골절의 종류 막 하다가 두부, 뭐 상지, 하지, 척추 막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강론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 척추에서 마미총 증후군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척추 부분은 되게 그 업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많이 분쟁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2017년에 출제가 됐어요. 뭐가? 마미총 증후군. 마미총 증후군의 진단명을 쓰고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척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거다 얘기하던 도중에 드디어 2017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상지, 하지. 상지 쪽에서 견관절 탈구의 정복법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 나왔고, 상지 중에 갈레아치 골절에 뭐 해당 골절의 진단명이 뭐냐, 치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갈레아치 골절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지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방십자인대 손상 이런 것들, 슬레장 뭐 이런 것들 나왔어요.